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첫 공판이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형사 4부에서 열렸습니다. 외투 선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의령군 의원이 이번엔 막말 파문까지 일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난방용 기름과 가스 배달도 오지 않은 달동네에서 힘겨운 겨울나기 중인 주민들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남해안 일부 해역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식어류의 동사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3명의 첫 공판이 26일 창원지법 형사 4부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을 상대로 경선에 나서려던 A씨에게 경선 불출마의 대가로 공직을 약속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홍 시장의 변호인은 직위를 제안한 적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후보자 매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홍 시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열리며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6명의 증인에 대한 재판부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한파와 맹추위가 더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난방용 기름과 가스 배달이 오지 않는 달동네 주민들인데요. 얼음장 같은 집 안에서 전기장판에 의지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달동네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조성길 씨. 얼음장 같은 집에서 전기장판과 드라이기로 추위에 움츠러든 몸을 녹입니다.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할 만큼 춥지만 보일러는 꺼져 있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걱정도 크지만 기름을 배달시켜도 길이 가파르고 좁은 달동네로 배달을 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민은 20리터 기름통에 난방용 기름을 사와 직접 집으로 옮겨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살 수가 없으니까 배달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돈만 있으면 뭡니까? 그 길도 없고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이 동네가. 30년 전 이곳에 정착한 함정식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전기 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비싼 전기료에 아예 코드를 뽑고 난로에 의지해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 교체도 고민해봤지만 LPG 가스 배달도 잘 되지 않는 곳이라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합니다. 특히 수도가 꽁꽁 얼 만큼 한파가 찾아오면 집을 비우고 친척 집을 전전해야 합니다. 추워서 주변에 있는 아들 집이나 친구 집 아니면 보호센터 이런 데 좀 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주민들이 떠나고 빈집이 늘면서 지역 우범화가 우려되는 상황. 다행히 2년 전 정부의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돼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고 있고 경남도도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연탄을 떼고 연탄을 배달해야 되고 또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에서 또 지원할 부분들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소외 계층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씨가 걱정되는 요즘 달동네 주민들은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 등 에너지 가격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에 대해 15만 2천 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4천 원까지 2배 인상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이상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뜨거운데요.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겨울 나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꼼꼼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의령군의회 의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과도한 자료 요청, 언어 폭력까지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해당 의원은 최근 의회 사무국 직원과 동료 의원에게 외투를 선물해 경찰과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제9대 의령군 의원으로 당선된 김창호 의원. 지난해 12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의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또 김 의원은 업무 중에도 수시로 막말을 쏟아냈었다고 공무원 노조는 밝혔습니다. 노조에서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제가 1인 시위는 물론이고 더 강력하게 현수막 개첨이라든지 또 뭐 보도 기자회견이라든지 그걸 해서 우리 의령 국민이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알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김 의원은 구두로 노조의 요구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의정활동 중 공무원들에게 무리를 일으킨 것은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조금 목적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없을 것이고 의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초선입니다. 하다 보니까 의욕이 먼저 앞서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온 데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저 무지에서 발생했고 또 저 부덕의 소지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외투 선물 혐의에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막말 갑질 논란까지 이어진 김 의원은 26일 오후 뒤늦게 언론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의회 권한을 남용하고 악의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고성군이 각종 스포츠팀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와 잘 갖춰진 시설에 겨울마다 많은 팀들이 고성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스포츠 열기로 가득한 고성의 인기 비결을 김성수 고성군 스포츠 마케팅 팀장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군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마케팅 담당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부터 많은 스포츠팀이 고성을 찾아 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고성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팀의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해 전지훈련팀은 1월 말 기준으로 89개 팀 2,000여 명 정도가 고성을 다녀갔고요. 그리고 올해는 1월 현재 101개 팀에 2,078명이 고성을 전지훈련장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처럼 많은 팀이 고성을 전지훈련지로 택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첫 번째로는 고성군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고성군은 축구장 7개소, 종목별 전용구장 4개소, 실내 스포츠 종목의 전국 대회가 개최가 가능한 국민체육센터 등 스포츠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성군 체육회, 종목 단체,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고성군을 방문한 스포츠팀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려 노력하며 한번 방문한 팀은 계속해서 인연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계 전지훈련 시에는 지역 숙박시설, 식당, 커피숍 등이 만석이 됩니다. 피자, 치킨 등 배달 음식도 바빠집니다. 같이 참가한 관계자와 학부모들로 고성의 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고성만의 많은 강점들이 돋보이는데요. 전지훈련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있다고요?
네, 전지훈련팀의 보다 질 높은 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을 위한 유소호텔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야구장 1면, 실내 체육관 1동, 축구 에어돔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을 방문하여 전지훈련하고 있는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께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수 고성군 스포츠 마케팅 팀장과 스포츠 열기로 가득한 고성의 인기 비결 알아봤습니다. 남해안 일부 해역에 올겨울 첫 저수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로 경남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4도에 도달할 때 내려지는데 3일 이상 수온이 4도 이하가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실시간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6일 브리핑을 연 경상남도 균형발전국은 올해 세계 7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균형 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확충을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 관련 7개 신규 사업에 모두 6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전략 사업 추진으로 도내 18개 시군의 고른 성장과 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곳은 없으며 경남을 비롯해 경북과 광주, 전남, 제주가 2등급을 받아 최상위 등급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청렴도 향상과 관련한 조례 5건을 재개정하고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등 부패행위 감시 감독을 강화하면서 등급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창원과 김해, 남해와 함안이 종합청렴도 1등급에 들어갔습니다. 거제시는 4등급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고 최하위 5등급에 든 지자체는 없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청렴정책관리자회의와 청렴추진단을 운영한 부분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등 모두 22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산부인과와 분만시설이 없는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119 안심출산 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사천시를 포함해 모두 9개 시군에서 119 안심출산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이나 소방서, 119 안전센터, 보건소를 방문해 가입하면 됩니다. 출산과 입원, 응급진료 이송 예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나 대리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맞춤형 의료 상담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임신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경남에서는 119 안심출산 서비스를 통해 178명의 임신부가 의료기관을 찾았고 251명이 의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해시가 2023년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만 18세에서 64세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